자, 243페이지에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함에 따른 유의사항으로 가장 옳은 설명을 했어요.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후에 농지를 중개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또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지거래 부분에서도 이미 한번 문제 풀었던 거죠.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건축물의 건축 예정지인 대지를 중개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 규제의 규정만 위에서 업무 처리하면 된다. 자, 건축법상의 건축 규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의 경우 대장상 면적과 등기상 증명서의 면적이 다른 경우, 자, 토지 대장상 면적이 우선하나 등기부 면적도 함께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일단 맞아요. 자, 일단 등기부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장상의 면적이 기준이지만 등기부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지목은 등기상 증명서상의 확인이며 확인이 원칙이며,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여기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표시하는 공간정보법상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지목은 여기서 보면 지적공부상에 확인하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상의 확인이 원칙이면 여기가 틀린 거예요. 뒤에는 맞는데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요. 5번에 개업공개사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하는 거죠? 토지 이용계 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상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업공개사가 임목을 거래하면서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토지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모두 확인한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 표제부에만 있어요. 대장에는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럼 등기부에 임목 등기 여부만 확인해 두고요. 소유자상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립학교 법인의 소유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 유무, 대표 처분 권한 유무를 뿐만 아니라 관할청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자, 일단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2번 부분이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처혜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자취하는 남편이 틀림없이 부부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자, 지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겠죠. 3번 부분도 일단 틀렸고요. 4번에 개업공개사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동일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 등 관계수를 가지고 지번만 확인했다. 자, 일단은 다세대 주택은 지번에다가 뭐까지를 동호수까지를 일단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건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 날에, 자, 다음 날에 확인하면 안 되겠죠. 계약 체결 다음 날에, 계약 체결 전에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자, 다음 법정 시상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의 귀속이 원인 모여로 이뤄졌다가 그 뒤 원인 모여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 시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원인 모여로 이뤄졌다가, 자, 이건 보통 이제 관습상의 법정 시상권과 관련된 부분이죠. 관습상의 법정 시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적법한 원인 행위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적법한 원인 행위가 아니라면 일단은 법정 시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1번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저당물 경매에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법정 시상권 인정된다. 자, 건축 우리 멸실돼 가지고 다시 재건축됐습니다. 인정되긴 돼요. 그런데
종전 면적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3번에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외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달렸을 경우,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 건물이 없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4번에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자, 단순한 구조물, 철봉 이런 것들은 건물 자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정지상의 존속기관은 분묘지기권과 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한다. 자, 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단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기지권과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똑같은 기간 30년, 15년 이런 지상권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14번 보죠. 다음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 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개사 중개실무상 치안 조치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에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했다.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건 뭘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지번,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방향 등의 물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하였다. 자, 일단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방향 이런 것들. 자, 여기서 방향은요. 자, 지번, 지목, 면적, 용도까지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방향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자, 그러면 4번에 자, 일단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소유권,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연도에서 확인했다. 자, 소유권은 확인하는 거죠. 소재지 면적, 지목, 건축연도는 대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5번에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 및 외관상 구조와 특징은 건축물 내장 통해서 확인했다. 기능상 문제점, 외관상 구조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15번 문제 오죠.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군사보호지역인 경우 거래신고 법률상 토지거래를 받은 경우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자, 일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등의 취득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투자회사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자, 지금 현재 이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소위 말하는 리츠죠. 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일단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니은도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부분이에요. 땅 투자자 모아가지고 땅 해놓고 그걸 갖다가 뭐 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되판다면 그것도 일단 안 되겠죠. 그러면 뒤것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당해분묘 상석 비석 등의 설치구역 면적은 자 30 초과선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공동묘지죠. 10 초과선 안 된다. 합장은 얼마예요? 15 이렇게 되죠. 이래 무허가 건물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권리자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자, 일단은 무허가 건물 대장이 건물주로 등재된다. 자, 무허가 건물 대장은 이 시군구에서 인위적으로 자 법적 근거 없이 만든 부분입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대장이지 이게 실적으로다가 뭐 소유권을 인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통 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대할 경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 승인서 첨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자 일단 대여 담보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도지사 허가고요. 양도 요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허가 받을 때 대표자의 승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틀린 부분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죠.
자, 16번 보죠. 농지를 매매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는 주말체험령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도시민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면적은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제로 설명했다. 자, 보죠. 지금 현재 주말체험령 영농 부분은 일단은 1000 미만이고요. 세대원 전원이 합산한 면적이에요. 1번이 일단 맞는 것 같네요.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농지 전용을 위해 관할관청에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의 불허가 등의 통지가 별도 없는 경우에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지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제 농지 전용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건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보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이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건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부분이고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3번에 농지법상 전답 과수원 등 지목 여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취급하나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일단 농지는 꼭 경작을 해야지만 농지가 아니고 농지법상 농지는 일단 전답 과수는 당연히 농지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가 공간정보법상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형질병렬 하지 않더라도 다년생 식물 재배 이용된다면 농지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지금 현재 다년생 식물을 재배 이용되는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지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첨부하면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구읍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7번 다음 개업공개사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회 1인 이상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경영계에서는 제출해야 한다. 자,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일단은 2인 확인 받는 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농업경영계에서 제출을 하죠. 다만 주말 체험 영농이나 아니면 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는 농지는 농업경영계에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뢰인이 취미 영농을 하고자 농지의 매수를 의뢰하는 경우 1,000평방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한다고 설명했다. 자, 1,000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총 면적 이렇게 된 거죠. 2번도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 3번에 상속인에게 유증되는 농지와 민사지평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일단 보죠. 유증되는 농지, 경매, 유증은 일단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경매는 발급받아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경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거네요. 4번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일단은 농지증은요, 토지거래허가증도 마찬가지고 다 관련 농지증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도 마찬가지죠. 다 등기할 때 첨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5번에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 반드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자, 일단은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는다면 자, 처분할 때까지 강제 이행금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18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중개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자가 소유권 농지 임대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비영농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8년 이상 영농자가 인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들 있죠? 그런 농지들에서는 어떻게 된다? 일단은 임대차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거 부분도 일단 임대차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농업 경영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뭐가 원칙이다?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된다. 자, 지금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3년 이상입니다. 기간의 정음이 없거나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3년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와 관련된 보호대행위는 3년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군구청장에게. 그다음에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돼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됩니다. 자, 거의 민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이게 다 농지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부부가 각각 1천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자, 1000 미만인데요. 각각이 아니고 합산한 면적이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이번에 농업 경영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뭐가 원칙이다?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업 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자, 합병은 농지증 발급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농지가 합해지는 거죠. 이쪽 농지, 이쪽 농지가 한 회사로 합해지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일단 농지증 발급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징집을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몇 년이에요? 일단 3년.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자,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2년. 2년 안에 이용해 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20번. 개업공개사가 농지 매매를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자는 농업 개헌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또 농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신청한 때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 발급해 준다고 설명했다. 자, 시구 읍면장이 농지증을 발급할 때 7일이 아니고 4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4일이고 만약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주말 체험용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변의 경우 남편 330일 취득한 경우 세대원 부인이 660일 농지 취득하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 3번이 맞죠? 1천 미만 주말 체험용 1천 미만이죠? 1천 미만인데 여기에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1천 미만이 되죠. 두 개 합산하니까 1천 미만이 됐죠. 4번에 농지법의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5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작용 양도소득세에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자, 몇 년 이상 작용했을 때 8년 이상. 이때는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자,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21번 다음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할 경우 유예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임목이란 개념이었죠. 토지에 부착된 천연임이나 직재림 등 모든 수종의 수목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목 등록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 등기 후 10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 일단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 재단 등기의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단 목록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존 등기 있는 경우에 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을 중개할 경우에 등기부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등기된 목을 중개한 경우 개업지로부터 30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자, 지금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5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22번 개업공개사가 임목에 관한 소정의 임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그 다음에 보죠. 임목의 등록을 바꾸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된다. 자, 일단은 임목 등록은 시군에 가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군에 가가지고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다가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죠. 여기에 자동적으로 지상권 설정되죠. 법정 지상권.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자, 임목 등기를 놓고 저당권 설정해 놓고 그걸 벌목했습니다. 벌채가 쌓았죠. 거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4번에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 없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에게 속한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의 저당권 승낙 없이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상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토지에. 이 저당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 임차권을 저당권자 승낙 없이는 말소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목을 어떻게 돼요? 보험 들어라라는 얘기 했었죠. 자, 23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됩니다.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요? 존속기간은 수호봉제사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 수호 및 제사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자, 이 주의 공지까지 미치는데 이거는 수호봉제사 범위 내에서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평장, 암장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 분묘를 설치하는 거 허용되나 쌍분 형태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부분은요. 단분, 쌍분 모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준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요. 5번에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골, 유발 등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일단 소위 말하는 시신, 유발, 유골 이게 뭐예요? 밑에 이게 있어야지만 되죠. 이게 없는 분묘는 가묘라고 그러죠. 그 가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24번 다음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족묘지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100평부터 이하이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일단 맞는 내용이죠.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를 사전 매매하는 거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70세 이상인 자라든가 이거 빼고 그러면 이를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면적은 10만 평부터 이하이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자, 법인은 10만 이하가 아니고 10만 이상입니다. 10만 이상. 자, 그래서 3번에 틀렸죠. 법인묘지는 도로철도 하천 그 예정지로부터 자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인가 밀집지역이라는 이것은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법인묘지 같은 경우는 도로와 천 요건 300, 그 다음에 또 20% 이상 인가 밀집 지역 500. 이건 아무래도 묘지는 일단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종중문중이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000평미터 이하에 하고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종중문중 묘지는 1,000 이하입니다. 1,0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럼 25번. 개업공개사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말하는 분묘 전면적은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자, 장사법에서는 기지면적만 가리키고요. 분묘기지권에서는 기지면적뿐만 아니라 주의 공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뭐냐면 자, 일단 기지면적 장사법에서는 요서부터 요까지 가는 거예요. 요서 요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사법에서 예를 들어서 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 30제곱미터면 요서부터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수호봉제사 범위 내에서 이런 석축이나 사성에까지 미칠 수 있다. 단 석축이나 사성 이거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지만 수호봉제사 기능을 가져야지만 만약에 수호봉제사 기능이 없다면 이런 석축이나 사성은 분묘기지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법의 면적과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면적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쌍분, 단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단분, 쌍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되는 경우 사망자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연고자는 연고자는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수호봉제사 권리는 종손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 지급할 필요 없죠. 그리고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의 보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자,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의 보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 그대로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6번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은 10평미터 이하로 한다. 자,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얼마예요? 10 이하고요. 합장은 15죠. 개인묘지 면적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후 3월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된다. 자, 지금 개인묘지는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묘지를 설치한 며칠? 30일 이내. 3번에 개인 분묘 점유 면적은 1기당 30평미터 이내로 하며 합장인 경우도 또한 같다. 자, 일단은 개인 분묘 점유 면적은 1기당 얼마다? 30. 합장도 30이죠. 그 다음에 또 장사법에 의하면 분묘 설치기간은 최장 60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자, 일단은 30년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1회 연장 가능하죠?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면 연구자는 1년 이내 개정하여 봉헌하거나 화장하여야 한다. 요거 위반하면 자 1년입니다. 요거 위반하면 1-1 이렇게 되죠. 27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하자 틀린 것은 자 시군구청장이 가족 종중문지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때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라든가 산지전용 신고 요 규정 여기에서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분묘를 규정한 입목 벌채 허가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묘지 허가를 하면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이번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당의 토지에 설치한 자 분묘 소유자 또 묘지 설치자의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의 묘지에 설치한 분묘 소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분묘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승낙 없이 그 묘지에다가 설치한 분묘 소유자는 자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원상회복 약정 안 하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펜션 부지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 처리 이런 것들 일단은 고려 대상이고요.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 가동률이라든가 접근성 이것도 펜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자, 28번 개업공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장래 묘소, 가묘, 분묘기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즉시 분묘기지 취득한다. 요거는 즉시가 아니라 몇 년간, 20년간 하면 취득하는 거죠. 자, 평장 이건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위의 공지까지 단 수봉제사 범위 내에서. 자, 29번 개업공개사가 장사 등이라는 법률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묘지는 어떻게 돼요? 20이 아니고 얼마죠?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죠. 30 이하. 매장을 한 자는 30일 이내 어떻게 돼요? 신고해주면 되죠. 자, 1번 일단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가정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기한이 끝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나 봉헌하라 그랬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인 설명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